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점제로 진행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핵심적인 입지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가격이 비싸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비싸다 더샵 하남 에디피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샵 하남 에디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분양하는 그런 분양 물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양 물량들을 추천해 드리거나 소개해 드리고 있지만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 즉 조합원이죠. 조합원 분들께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이 되면은 더 좋은 평형 또는 더 좋은 타입 그리고 많은 옵션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내가 이런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합원의 지위를 갖거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시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방안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단편적인 부동산의 분양 물량들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른 물량들도 보시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하남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들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지역으로 탈바꿈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도 그때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기가 그때는 하향 국면을 지나가지고 이제 조정기를 거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남시의 그 입지 자체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많이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자산의 상승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 하남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핵심 지역이 됐습니다.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총 98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596세대입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나머지 물량들은 조합원 분들께서 좋은 타입, 층수, 평형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대 25층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택형을 본다면 39제곱미터, 50제곱미터, 59, 74, 84로 중소형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형 평수들과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그래도 주택 상승 여력이 더 큽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소형의 규모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점제 100%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점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입지적인 측면들을 보시면서 주변에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입지 분석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미사지구입니다. 미사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라고 할 수 있는 강동구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죠. 다만 이 하남시청역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하지만은 추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선은 하남시청역이 이제 3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교산 신도시를 지나가지고 이제 수서까지 연결되는 강남권의 진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5호선의 노선보다는 이 3호선의 노선이 더 강남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보여지고 핵심 노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3호선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이 된다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인근에 지근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호선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더블 역세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근에 있는 그러한 학세권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고도 굉장히 멀지 않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이마트라든가 스타필드 하남,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이 스타필드하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같은 부분도 지금 현재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강변에 이런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쾌적성 여부도 우수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입지입니다. 제가 그냥 좋아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자연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자연 환경, 한강을 인근에 두고 있고 공원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 역세권보다 초등학교나 학교가 가까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제가 주거지를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 자녀가 통학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눈여겨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하남 에디피스 같은 경우의 위치이고요. 하남시청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에 굉장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근거리에 있는 더샵 센트럴 뷰 아파트가 6년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33평형이 실거래가가 이제 최근에 1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샵 하남 에디피스보다 이제 구축의 아파트죠. 6년차의 아파트인데 이제 하남 에디피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3년의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년차의 아파트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이 돼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하남 미사도 아닌데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아파트 분양 가격이 높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변의 시세들을 본다면은 하남 풍산이라든가 14년 된 아파트가 10억의 실거래가, 그리고 에코타운 같은 경우에도 9억의 실거래가, 뭐 1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분양하는 가격보다 높게 실거래가들, 호가들이 이제 책정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주변의 아파트의 물량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지금 현재 가치는 분양 가격은 좀 적정하게 책정이 됐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의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보다 입지가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근거리, 지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의 가치는 지금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간거리 같은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더샵에서 지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더샵 필드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유아 놀이터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보는 그 아파트 단지 배치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9 A타입이고요. 5세대입니다. 뭐 17평형의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거실하고 침실 1이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리고 침실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신발장이 있는 모습인데,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한 평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우수한 그런 평면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보통의 평면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50제곱미터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고요.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탑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주방의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장점적인 부분은 거실에 전면 창이 있으면서 측면 창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환기성이 좀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아주 뛰어난 평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294세대이고요. 여기는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9 타입이라든가 74 타입, 75 타입 같은 경우에 3베이가 아니라 4베이로 구성이 된 평면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베이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마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성은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식탁으로 되어 있어서 동선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코니 공간이 조금 넓어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 평면 구성 자체도 아주 우수한 그런 타입의 평면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 108세대이고요. 앞서 본 59 A타입이 훨씬 평면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상형의 2베이 구조이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이 있고요. 침실 1에 이제 드레스룸이 없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여기도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이고요. 그리고 마통풍 구조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환기성이 좀 취약해 보이네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도 이제 신발장만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이나 창고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 10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의 혁신 평면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평면도에 비해서는 좀 우수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조그만하게 있고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통풍 구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현관에 신발장이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7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룸의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면 자체가 지금까지 본 평면 자체가 모두 우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 78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드디어 4베이 구성이 나왔네요. 이 베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기둥과 기둥,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에 이 공간이 몇 개가 있느냐를 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 두 개의 공간, 세 개의 공간, 네 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4베이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 한쪽 공간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 1, 2, 3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알파룸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룸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이 4개로 구성이 된 아파트는 여기가 평면도 84 평면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침실 1과 드레스룸이 있고요. 침실 1에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 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발코니 면적이 이제 여기에 보면 개수대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여유 공간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 깎여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서 발코니 2의 면적은 조금 작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현관 팬트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알파룸과 현관 팬트리가 모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평면도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케어룸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호텔식의 건식 세면대를 많이 쓰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케어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4 타입의 평면도는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84 타입의 평면의 청약 신청을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당첨 우선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에 연속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밖에 없기 때문에 가점제 100%, 추첨제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당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면적별 예치금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그 전용 면적에 늘 것인지를 체크해서 이 예치금을 미리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10월 5일에 특별공급, 10월 6일에 1순위 당해, 10월 7일에 1순위 기타인데 1순위 당해에서 아마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져요. 입지가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월 15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당첨자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대의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5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7,800만원, 그리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후반대에 5억을 넘지 않는 가격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74타입 같은 경우에 6억 3천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6,400만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네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우수하게 평면 구성이 된 것은 이제 84 타입이 우수하게 평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아마 적극적으로 공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어요. 가격에 대한 측면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3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7평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전에 분양했던 경기도권 이 하남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지금의 입지보다 조금 나빴던 그런 분양가 격이 이제 3억 선이었습니다. 이 가격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가격은 5억 선을 넘어갑니다. 입지가 지금 현재의 이 하남보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3억에 3년 전에 분양했던 17평형의 아파트가 지금 5억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39제곱미터만 제가 봤을 때는 가치평가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억 선이 아닌 5억 선의 분양가가 지금 현 시세에 적정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3억의 분양 가격이 예전에 3년 전에 분양했던 경기도권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 가격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뭐 7, 8억대를 넘어가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남 이 더샵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한 입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호선이 만약에 늦어질 수 있겠지만 교산 신도시와 아울러서 연장이 되는 시기가 된다면 그 가격의 상승 여력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지금같이 많이 오른 시점이죠, 가격이.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분양가하고 좀 저렴하다고 얘기를 드리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급등한 그런 아파트 가격에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시세 대비 그래도 저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하남시에 만약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아파트 물량은 청약을 신청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첨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초역세권의 아파트의 미래 가치, 그리고 초등학교와 한강변을 가까이 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 누구 말을 믿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청약을 안 하시겠죠. 누가 청약을 하고 내 집 마련하라고 해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고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청약 신청을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무조건 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84 타입은 청약 신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지금 5세대, 2세대, 8세대는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청약을 한다면 59 B타입의 청약을 할 것 같아요. 당첨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59 B타입이나 74 타입 두 개 중에 하나를 청약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들을 잘 짜셔가지고 이제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